어느 날부터 엉덩이에서 다리 쪽으로 찌릿찌릿 저릿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지죠.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허리 디스크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사 치료를 권유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사를 몇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큰 개선이 없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MRI까지 촬영해 봤지만 정작 허리 디스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쯤 되면 도대체 뭐가 문제야 싶고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원인은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에서 좌골신경이 꽉 눌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은 엉덩이와 다리 저림을 만드는 진짜 범인 좌골신경 포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하루 딱 5분으로 이 저림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허리 디스크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네, 실제로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스크는 정말 흔한 질환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을 만드는 원인이 오직 허리 디스크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허리 쪽에 주사를 맞아도 큰 반응이 없고 다른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증상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면 이게 정말 디스크가 맞는지 한 번은 꼭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디스크가 아닌데도 다리가 저린 경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심지어 MRI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정작 그게 통증의 원인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자,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외래를 오신 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MRI까지 찍고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신경 차단술을 3차례나 받았고 도수 치료도 10번 가까이 받았었는데요. 치료를 받을 때는 잠깐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리 저림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치료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내원하신 거였죠. 보통 엑스레이를 찍고 디스크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진단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단을 먼저 의심해 보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처럼 MRI까지 찍고 오신 경우라면 실제로 디스크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에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그 효과가 사람에 따라 지속 기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 MRI를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디스크가 좀 애매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완전히 터져서 신경을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팽윤이라고 하죠. 디스크가 살짝 부풀어서 튀어나온 것만 확인이 됐었거든요. 이게 신경을 확실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즉 MRI상으로는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보이긴 하지만 환자분이 겪고 있는 다리 저림의 진짜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여러 번 시행했음에도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분은 허리 문제가 아니라 엉덩이 쪽에서 좌골신경이 눌린 상태, 즉 좌골신경 포착으로 보고 치료 방향을 바꿨습니다. 엉덩이 쪽에 약침 치료를 한번 시행했고 다음번 오셨을 때 대략 30% 정도 증상이 호전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후에 3-4차례 정도 치료를 더 진행하면서 집에서는 둔근 마사지와 좌골신경 운동을 꾸준히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면서 증상이 대부분 소실되어서 기분 좋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자, 만약 이분의 경우 기존 병원의 진단만 믿고 MRI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허리 쪽만 계속 치료했을 가능성이 높고 증상은 지속되었을 겁니다. 다리가 저리다고 하는 건 결국 허리부터 다리까지 내려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경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위를 감각신호와 운동신호라는 차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뇌에서 다리로 가는 운동신호는 아래쪽으로 잘 내려가고 다리에서 뇌로 올라오는 감각신호도 문제가 없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체가 생길 수 있고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긴 지점부터 그 아래쪽으로 쭉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감각신호 쪽에서 저림 같은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늘 막히는 구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 따로 있듯이 이 신경도 문제가 잘 생기는 위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눌리느냐에 따라서 병명도 달라지고 증상의 양상도 조금씩 달라지곤 하죠. 척추 쪽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 뿌리가 눌리는 것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르고 있고 척추를 빠져나온 이후 신경이 엉덩이나 다리 쪽 근육 사이에서 눌리는 것을 좌골신경통 혹은 좌골신경 포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하는 신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좌골신경입니다. 좌골신경은 허리에서 여러 신경이 모여서 만들어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신경 중 하나입니다. 이 신경은 엉덩이를 지나서 허벅지 뒤쪽을 따라 내려가고 무릎에서 갈라져서 종아리와 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좌골신경에도 문제가 잘 생기는 포인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치가 바로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인데요. 좌골신경은 이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 아래를 지나가면서 이상근이 긴장되거나 부어버리면 신경이 압박될 수 있어요. 이처럼 이상근 문제로 인해서 좌골신경의 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상근 증후군은 좌골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원인 중 하나인 거죠. 이 외에도 대둔근 아래쪽이나 허벅지 뒤쪽 등 신경이 지나가는 곳 여러 곳에서 좌골신경은 포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좌골신경통이 디스크와 증상이 거의 구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당기고 저리는 느낌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디스크를 먼저 의심하게 되죠. 실제로 병원에서도 일단 디스크부터 의심을 하고 허리 치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근 증후군보다는 디스크가 훨씬 더 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허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MRI상 명확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방향을 바꿔서 이상근을 포함한 좌골신경 포착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뛴 채 허리에 대한 검사와 치료만 반복하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MRI를 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심지어 허리에 수술을 하더라도 증상은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질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래쪽 허리에서 디스크가 탈출된 경우와 이상근 증후군은 증상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굳이 기준을 잡아서 나눠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허리 통증이 함께 동반되거나 허리를 숙일 때 증상이 심해지고 기침을 하거나 배에 힘을 줄 때 통증이 증가한다면 이는 디스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대로 허리 통증은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하게 있고 엉덩이가 눌리는 자세로 앉아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혹은 허리 치료를 반복했음에도 뚜렷한 반응이 없는 경우라면 이상근 증후군을 포함한 좌골신경 포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진료실에는 환자분들이 교과서처럼 전형적인 증상만 가지고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학적 검사나 영상 검사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까지 함께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질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료를 하거나 허리와 엉덩이를 동시에 치료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두 질환은 증상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 저림이 있으면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칭들을 따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본인이 디스크인지 아니면 이상근 문제인지 정확히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운동을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이상근을 풀기 위한 스트레칭을 살펴보게 되면 엉덩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허리를 깊게 숙이는 동작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원인인 분들은 이런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디스크 탈출이 더 심해지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으면서 좌골신경 포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이상근뿐만 아니라 좌골신경이 눌리면서 다리 저림이 발생한 분들에게 두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10점 만점에 3점 이상 느껴지게 된다면 현재 방식이나 강도가 맞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운동 강도를 반드시 낮춰야 하고 그래도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이건 집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내원해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혼자서도 간편하게 좌골신경 포착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운동법, 생활관리법 계속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소식 계속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엉덩이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좌골신경은 엉덩이 깊은 부위에서 이상근 아래를 지나가는데 그 위를 대둔근이 넓게 덮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둔근과 이상근에 대해 허혈성 압박을 적용하게 되면
근육 긴장을 줄이고 신경이 받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즉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신경 압박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정확한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꼬리뼈 위쪽을 한번 만져보게 되면 단단하게 느껴지는 뼈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엉치뼈입니다. 그리고 엉치뼈의 양쪽 바깥을 경계로 해서 대둔근이 엉덩이 전체를 덮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먼저 접근할 부위는 대둔근이 엉치뼈와 만나는 경계 부위입니다. 이곳을 먼저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상근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상근은 꼬리뼈와 골반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를 연결한 선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깊게 눌러보면 이상근과 그 주변 근막이 함께 자극이 됩니다. 자, 먼저 준비물은 마사지볼입니다. 마사지볼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누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엉치뼈 바깥쪽 대둔근이 붙는 부위에 공을 위치시키고 체중을 실어서 천천히 압박을 합니다. 한 지점당 약 20에서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후 공의 위치를 위아래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가장 압통이 강하게 느껴지는 지점을 찾아서 압박을 반복합니다. 만약 자극이 좀 약하게 느껴진다면 반대쪽 다리를 이용해서 체중을 더 실어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2군데 혹은 3군데 정도 시행을 하면 충분합니다. 대둔근을 충분히 이완시킨 뒤에는 이상근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상근은 앞서 설명한 기준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마사지볼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가장 민감한 지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지점에서 체중을 조절해 가면서 20에서 30초가량 압박을 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리 저림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저림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압박의 강도를 줄여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착된 좌골신경을 직접 움직여주는 방법입니다. 자, 신경이 근육 사이에 끼어서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에 신경에 일정한 장력을 주고 반복적으로 움직여주게 되면 포착을 완화할 수 있거든요. 마치 치실로 우리가 치아 사이를 앞뒤로 움직여주듯이 신경도 같은 방식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양 다리를 쭉 뻗습니다. 이후 증상이 나타나는 쪽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게 되면 종아리 뒤쪽이 당기면서 좌골신경에 장력이 걸립니다. 이 상태를 약 5초 정도 유지한 뒤 다시 힘을 풉니다. 그러면 장력이 풀리면서 신경이 다시 이완됩니다. 이 동작을 15회씩 3세트 정도 반복합니다. 만약 단순 발목 운동으로 자극이 좀 부족하다면 조금 더 강한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자세에서 고관절을 굽혀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펴봅니다. 다리가 당기거나 저림이 증가하는 지점 직전까지만 무릎을 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각도에서 멈춘 상태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발끝을 위로 당기면 신경이 아래쪽으로 당겨지고 발끝을 아래로 내리면 다시 위쪽으로 신경이 이동하는 형태로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자극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10회씩 2세트 정도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15회씩 3세트로 운동량을 늘립니다. 이 동작은 다리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운동을 하다가 허리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강도를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앉은 자세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자 끝에 걸터 앉아 허리를 편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약 허리 통증이 있다면 손으로 의자를 잡고 지지해도 좋습니다. 이후 불편한 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와 동시에 목을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발끝을 아래로 내릴 때는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위로 올릴 때는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즉 발목과 머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은 신경의 양끝을 동시에 움직여서 활주 효과를 더 크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15회씩 3세트 정도 반복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운동법은 엉덩이 주변의 근육 긴장을 먼저 줄이고 좌골신경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근육 사이에서 발생한 신경 포착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신경에는 약 2에서 4mm 정도의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운동이 허리 디스크 자체를 직접 치료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근육 사이에서 신경이 포착된 경우에는 증상 완화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저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디스크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좌골신경 포착 가능성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하루 5분 정도만 투자해서 꾸준히 시행해 보시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하지신경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발바닥 저림이 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